혹시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뭐 대표적인 케이스들 있잖아요. 어떤 암에서는 뭐 항암 치료하고 어떤 암에서는 방사선 치료하고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뭐 유방암이 워낙 흔하니까 제가 유방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환자들이 이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실 때 얼마나 치료를 받으면 되냐, 뭐 이제 뭐 항암제 몇 번 이런 거를 보다는 이제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인데 같은 이기 유방암 환자도 어떤 사람은 3개월로 끝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로 끝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의 항암 치료 더하기 방사선 치료 2개월 더하기 호르몬 치료 5년 이랑 또 겹쳐서 표적 치료 1년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나요? 수술은 하루 걸렸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보조 땡땡 요법은 몇 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가 그렇게 하면 3분의 1씩 재발률을 줄이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뭐 다른 암들 뭐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병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이제 대장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결장암하고 직장암으로 나누거든요. 이 결장암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요법이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죠. 왜냐면 우리가 충분히 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직장암 같은 경우는 골반에 쌓여 있는 장기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떼고 싶어도 뼈에 제한되어 있는 공간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소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암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보조적으로 해주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어떤 그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수술로 완벽하게 충분한 절제가 어려운 위치가 있다. 또는 뭐 예를 들어 기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충분히 절제를 하는 게 어려운 부위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 이외에 다른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직장에서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한다. 보조요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두경부암의 경우도 이제 네.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두경부암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인두암이었다. 뭐 이럴 때 수술을 해서 기능이 조금 보존되기는 했지만 재발 확률이 높을 때는 항암제 플러스 방사선으로 다지기 요법이라고 하죠. 옛날엔 공고요법이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요법 항암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고 있죠. 위암이나 이제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조 항암 치료를 하고 사실 위암에서는 아직 방사선 치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지수가 있고요. 폐암은 일부에서는 폐암에서는 림프절에 전이가 있을 때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확정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계속 연구해 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가장 좀 근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항암 치료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해부학적으로 가장 복잡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조금 더 넓게 떼면은 아예 못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넓게 떼면은 아예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기능을 좀 살려보기 위해서라도 좀 추가적인 치료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흔한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이런 암에서 수술로 치료를 하고 추가적으로 보조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목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보조요법에 관한 거는 결국 데이터, 의학적 데이터에 의한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발전이 되거든요. 아까 이현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10년 전에는 위암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쓰는 게 확실히 생존에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예스, 노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10년 안에 완벽하게 데이터가 정립이 되었고 이제는 해야 하는 게 표준 치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학
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보조요법이 사실은 되게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이 그래도 얘기할 만한 게 우리 한국에서 위암에 대한 보조요법 맞아요. 자료를 네. 사실은 큰 데이터를 냈고 그게 사실은 전 세계 위암 치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만드신 게 한국의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이 함께한 임상 연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업데이트되는 게 표준치료법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가장 업데이트된 치료를 권고해드리는 게 저희 종양내과 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또 추가하고 싶은 거니까 저희가 암 치료를 할 때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재발이거든요. 이미 재발이 되면 완치가 어려워지니까 재발되기 전에 즉 1차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했을 때 최대한 올인해서 재발을 막자.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이제 보조요법은 계속 커지고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재발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사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사기. 재발을 했을 때 사기. 기수 정리요? 네. 또 갑자기 왜냐하면 얘기가 이제 튀어서. 아까 완치라는 말씀을 하셔서 완치가 네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완치를 해야 그 다음에는 아무 일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재발을 했을 때가 사실은 제일 문제고 뭐 국소 재발이나 이런 건 수술을 해서 또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곳에 전이가 됐을 때는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보조 항암 치료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있죠. 그래서 요 때를 놓치면 사실은 네, 하기 맞아요. 네. 어려운 거기 때문에 중요한. 또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국소 재발이냐 아니면 전신 재발이냐 그 재발의 패턴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면이 있긴 하니까 아마 그 암의 특성에 따라서 국소 재발이 더 문제가 되는 암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좀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전신 재발이 더 문제가 되는 암에서는 항암 항암 치료. 치료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좀 더 러프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